자, 여러분 수업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자,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차 토요일이죠. 네. 오늘이랑 내일 2번 수업하면은 끝나니까 마지막 수업까지 열심히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 제가 앞에 노트에 적어놨던 것처럼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 근데 이제 뭐 우리 대학교에서 오픈북 테스트 같은 거 보잖아요. 오픈북 테스트는 이제 책 볼 수 있는 시험인데 우리는 책이 없기 때문에 구글 검색이 가능한 시험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 검색이 가능하면 여러분 너무 쉬울 것 같죠? 문제가 26문제거든요? 네. 구글 검색 가능하면 뭐 시간만 많이 주면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드릴 거예요. 26문제 풀 거고 40분 정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만약에 여러분이 한 문제당 구글 검색하는데 한 2분씩 걸린다. 그러면 이제 몇 문제는 못 푸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냥 풀 수 있는 거는 그냥 풀고 만약에 뭐 모르는 단어 같은 거 나왔다. 전혀 모르겠다. 이러면은 구글 검색하면 되는데 그렇게 막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이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던 분이면 조금 빠르게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았으면 구글 검색하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재밌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거 이제 구글 폼으로 제출하라고 할 거라서 핸드폰으로 해도 되고 저걸로 해도 되거든요. 아무튼 그 컴퓨터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상관없고 어쨌든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저번 수업까지 우리 뭐 배웠는지 또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갈까요? 저희 수업 페이지 들어와서 수업 페이지 위에서부터 또 보면서 복습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1주차 때는 어떤 걸 공부했냐면 이제 XAMPP랑 SQL 요구 이거 그 DB 다루기 위한 이런 툴들 설치를 했었고요. 그쵸? 이제 DBMS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데이터는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정보들을 저장하는 저장소, 그리고 DBMS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었죠. 그쵸? 그 중에서 우리는 MySQL을 이용하는 거고 XAMPP 깔면 MySQL도 같이 깔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CMD로 MySQL이랑 연결할 수 있었는데 그거 너무 불편해서 SQL 요구 깔았었죠. 그쵸?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SQL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 배웠었죠? 먼저 항상 어떤 SQL 예시 같은 거 제가 예시로 드리면 맨 먼저 있는 SQL은 뭐가 나오나요? 데이터베이스 삭제하고 생성하고 사용하는 거 그런 거 나왔었고 그 다음에 테이블 생성하는 거 나왔었죠. 테이블은 여러분 생성할 때 괄호 안에다가 어떤 거를 붙여줬었죠? 칼럼을 만들어줬었죠. 그쵸? 그래서 칼럼 만들고 그 데이터 타입 적어주고 뭐 int인지 뭐 차 뭐 이런 거 적어주는 거 있잖아요. 텍스트 이런 거 적어주고 그리고 뒤에 또 뭐 어떤 거 적어줬었죠? 제한 조건 같은 걸 걸어줬었죠. 그래서 뭐 not null, 뭐 unique, unsigned, 뭐 auto increment 이런 거 걸어줬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뭐 이런 거 배웠었고 그다음에 뭐 이제 3일차 때부터 어떤 걸 배웠었다. 이제 그 데이터를 인서트하고 나서 셀렉트해서 조회를 할 때 여러 다양한 함수들 같은 거 이용할 수 있었죠. 뭐 예를 들어 그룹 바이로 뭐 묶어서 뭐 카운트 이런 거 집계 함수도 볼 수 있었고요. 올더 바이로 정렬도 할 수 있었고 아니면 뭐 웨어로 조건 걸 수 있고 그룹 바이 쓴 다음에 조건 걸려면 뭐 해빙 이런 것도 썼었고요. 그죠?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싶으시면 3일차에 있는 SQL 활용 정리 1, 2, 3 뭐 이런 거 보면 됐었죠. 그죠? 이런 걸 배웠었고 그리고 4일차 때는 뭐 배웠냐면 이게 테이블이 통합 테이블이 있고 분리 테이블이 있었죠. 그죠? 근데 조회할 때는 통합 테이블이 좋은데 그 데이터를 실제로 저장할 때는 분리 테이블이 더 좋다고 했었죠. 왜냐면 중복되는 데이터를 최대한 제거해가지고 뭐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 때 통합 테이블의 경우에는 그 데이터 있는 거 전부 다 찾아가서 수정해줬어야 됐는데 분리 테이블에서는 뭐 한 번만 수정하면 되고 이런 장점이 있었었죠. 그죠? 그래서 이 통합이랑 분리의 장점만 취하고 싶어서 우리가 썼던 방법이 뭐였죠? 바로 조인이었습니다. 데이터 저장은 분리로 하고 조회할 때만 여러 개의 테이블을 합쳐가지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조인이었었던 거 기억나죠? 그죠? 조인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고 조인이 거의 다라고 했었죠. 사실 SQL 다루는 데 있어서 SQL 뭐 잘 다룬다, 튜닝 잘한다 이런 사람들은 조인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결과를 얻어내려고 해도 사람마다 다 다른 쿼리문이 나오잖아요. 그걸 얼마나 최대한 그 간결하게 짧은 줄로 빠른 시간 내에 그 쿼리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SQL을 잘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저번 주에도 거의 조인을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인 중에서 거의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이너 조인이었었죠.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에서 공통되는 정보만 뽑아가지고 교집합 정보만 보여주는 거.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만약에 둘이 겹치는 정보도 있고 안 겹치는 정보도 있어. 그러면은 이너 조인만 썼을 때는 안 겹치는 정보는 안 나왔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EMP 테이블, 사원 테이블이었었고요. 여기가 부서 테이블이었었는데 부서에 4개가 있었어요. 뭐 10번 부서, 20번 부서, 30번 부서. 근데 여기에는 사원이 있어가지고 조회가 잘 되는데 40번 부서에는 사원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너 조인을 하면은 40번 부서가 안 나와버렸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뭐 40번 부서까지 나오게 조회하고 싶으면 이걸 해야 되니까 뭐 어떤 걸 썼었다? 뭐 라이트 조인 뭐 이런 걸 썼었다. 뭐 이런 거 이제 기억나시죠? 네, 이런 거는 이제 아우터 조인이라고 부르고요. 원래 풀네임은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었는데 뭐 아우터는 빼도 된다. 뭐 이런 거 기억나시고요. 뭐 또 이제 뭐 반대로 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고 싶다? 그럼 뭐 레프트 조인 뭐 이런 거 썼었던 거 기억나시고요. 네. 근데 뭐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때그때 검색해서 하면 돼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런 거 많이 연습을 했었고 또 저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 또 뭐 있었냐면 스칼라 서브쿼리랑 인라인뷰 서브쿼리라는 게 있었거든요. 어차피 서브쿼리는 실무에서 많이 사용을 안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걸 지금 알려드리는 이유는 오늘 보는 시험에 이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스칼라 서브쿼리는 뭐였다? 우리가 보통은 서브쿼리를 웨어절에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건 그냥 서브쿼리, 뭐 중첩 서브쿼리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스칼라 서브쿼리는 칼럼 들어갈 자리에 넣는 거예요. 칼럼 들어갈 자리. 그래서 칼럼은 셀렉트 뒤에 적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사용하는 게 스칼라 서브쿼리고요. 얘는 행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라인뷰 서브쿼리는 뭐였다? 이건 이제 임시 테이블 만드는 거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테이블 들어갈 자리는 어딘가요? from 뒤에 테이블을 적거나 아니면 뭐 조인할 때 조인 뒤에다가 테이블을 적잖아요. 그쵸?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할 때 쓰는 서브쿼리가 인라인뷰 서브쿼리였었다. 그리고 뭐 이제 웨어절에 사용하는 게 그냥 서브쿼리였었다. 뭐 이런 거 배웠고요. 이따가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배웠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숙제로 프로그래머스 문제 5개 풀어오라고 했었는데 이게 어떤 분은 굉장히 쉬우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어려운 게 맞고 그거는 괜찮아요. 막 너무 쉬워서 진짜 재미없다. 도저히 수업 못 듣겠다. 이런 분이 있다면 천재인 거예요. 알았죠? 네. 그거는 이제 아주 잘 풀진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결국에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 같은 데 들어갈 때 이제 뭐 그 유명한 뭐 코딩 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나오는 문제가 뭐 프로그래머스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풀 줄 알면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로 풀어온 5문제 중에서 뭐 몇 문제를 뽑아서 풀어볼까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 있는 5문제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프로그래머스에서 조금 중요한 문제 2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래머스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구글에다가 프로그래머스 검색해서 여기 맨 위에 나오는 게 아닌가? 여기 나오네요. programmers.co.kr 여기로 한번 들어와 주세요. 2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2문제만. 그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신다? 뭐 스쿨에서 뭐 코딩 테스트 연습 여기 들어가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레벨 0, 1, 2는 여러분이 스스로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거든요. 거의 뭐 제일 어려운 게 조인밖에 없어서. 아니 사실 3, 4, 5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주 새로운 건 나오지 않습니다. 레벨 3, 4 선택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레벨 3, 4? 뭐 그리고 언어는 뭐 MySQL 선택이 돼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어디를 볼 거냐면 이 페이지로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이 페이지. 지금 저 따라서 하고 계신 거 맞죠? 네, 이거 저 따라서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 페이지로 들어오셨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다른 문제들은 밑에다가 어떤 개념 관련한 문제인지 이런 거 뭐 그룹 바이 문제다, 스트링 데이트 문제다, 조인 문제다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 2문제 위에 있는 2문제는 이런 게 나와 있죠. 뭐 2021 대부 매칭 웹 백엔드 개발자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실제 이 SQL 문제가 나왔던 그 코딩 테스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 2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뭐 요거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이거?
2021 대부 매칭 이거. 구글에다가 검색해보시면 아마 프로그래머스 사이트를 알려줄 텐데 이건 뭐 안 따라 하셔도 되고 그냥 보기만 하셔도 됩니다. 2021년에 했던 코딩 테스트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스 사이트에서 열고 이 결과로 되게 여러 가지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코딩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코딩 테스트였거든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하려면 DB도 알고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뭐 자바를 이용한다. 그러면 자바로 푸는 알고리즘 문제도 또 따로 문제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봤나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바로도 문제 풀고 SQL 문제도 풀고. 알고리즘 문제 어떤 형식인지 아시죠, 여러분? 모른다면 여기서 이제 MySQL 말고 자바 문제 보시면 되거든요. 되게 수학 문제 같은 재밌는 거 아무튼 있어요. 아무튼 여기에서 나왔던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막 이런 거 막 보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이제 집에서 보는 거죠. 집에서 보는 건데 이제 밖에서 보는 건가? 코로나 이후라서 집에서 보는 거였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집에서 보는데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제 인터넷 검색은 가능한데 뭐는 안 된대요. 주얼 모니터는 안 된대요 또. 근데 그냥 옆에다가 노트북을 따로 놓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아무튼 이제 그 컨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컨닝을 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안 막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고. 아무튼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회사들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딩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막 여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당근마켓 그 개발자가 갈 수 있는 좋은 회사가 이제 유명한 게 뭐예요, 여러분? 네카라, 쿠베, 당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당이 당근마켓인 거 아시죠? 네. 뭐 이런 이제 뭐 카카오도 있고 뭐 맞네요. 아무튼 이런 데에 갈 수 있었고. 요런 코딩 테스트에 실제로 나왔던 문제다. 어쨌든 다시 이 문제로 들어가셔서 요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헤비 유저가 소유한 장소를 들어가 보시면 일단 문제를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테이블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 읽어주세요. 문제를 읽어주세요. 유저가 등록한 아이디 수로 줘야하는. 네, 문제를 읽으셨을까요? 네, 플레이스 테이블이 지금 어떤 칼럼들이 있죠? 뭐 아이디, 네임, 호스트 아이디 뭐 이런 칼럼들이 있대요. 그쵸? 일단 나 문제 뭔지 모르겠고 일단 저 호스트 테이블부터 아니 뭔 소리야. 플레이시스 테이블부터 한번 조회를 해봅시다. 네, 조회를 했더니 네 여기서 말한 대로 이렇게 칼럼 3개짜리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회원,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칼럼은 뭐다? 호스트 아이디겠죠. 그죠? 이 호스트가 이 공간을 임대를 했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어떤 유저를 헤비 유저라고 부르나요? 공간을 둘 이상 등록한 사람.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밑에를 봤더니 760849. 이 사람이 지금 서로 다른 공간 2개를 예약했잖아요. 저런 사람이 헤비 유저인 거죠. 심지어 3개 예약했네. 그리고 3090-0122. 이 사람도 2개 예약했으니까 헤비 유저. 근데 21058-208. 이 사람은 하나만 예약했기 때문에 헤비 유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어떤 사람이 헤비 유저인지 한번 봐봅시다. 어떤 사람이 헤비 유저인지 보려면은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공간을 몇 개를 등록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테이블을 보면서 한 과정이 뭐였어요? 개수를 세는 거였어요. 그죠? 760849는 3개 있네. 그 다음에 3090-0122는 2개 있네. 색깔이 왜 안 바뀌어? 됐다. 그 다음에 2105-8208은 1개 있네.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세는 거였잖아요. 개수를 세려면은 어떤 함수를 사용하면 되죠? 네, 집계 함수인 count를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다가 그냥 count 별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상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얘는 이제 여기 나온 이 모든 행의 개수 14개를 보여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호스트 아이디 별로, 그러니까 사람별로
사람별로 몇 개씩을 세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호스트 아이디 컬럼이랑 여기 카운트 컬럼을 보겠다를 해주시면 이것도 여전히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 왜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였죠, 여러분? 얘는 뭐고? 얘는 집계 함수고, 그리고 얘는 집계 함수가 아니라서 얘는 그냥 맨 위에 나와 있는 거 하나만 보여주는 거고, 얘는 14개짜리 중첩된 거, 이거 개수 센 거 보여주는 거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우리 수업 시간 때 굉장히 많이 한 거잖아요. 이런 게 이따가 볼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막 쿼리 여러 가지 써놓고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쿼리는 막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열심히 들으세요. 시험을 잘 보고 싶으시면. 어쨌든 이거 안 되고, 그러면 여기다가 뒤에다가 어떤 쿼리 추가해줘야 되죠, 여러분? 네, 그룹 바이입니다. 집계함수를 쓸 때는요, 집계함수 아닌 컬럼이 있다면 제로 꼭 묶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룹 바이를 했더니 오케이, 드디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왔네요. 자, 그럼 이제 얘를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얘가 뭐예요? 5507453번은 몇 개를 예약했다. 1개를 예약했다. 760849님은 3개를 예약했다. 요런 거구나, 요런 거구나. 자,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헤비 유저만 보고 싶어요. 그죠? 헤비 유저는 뭐다? 공간을 줄 이상 등록한 사람이다. 그래서 공간을 등록한 개수가 카운트 별이잖아요. 저 카운트 별이 뭐 이상인 거? 2개 이상인 거. 요런 사람들만 보고 싶어서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이거 왜 오류가 날까요? 성택님, 이거 왜 오류가 나요, 지금? 이런 게 그 시험에 나올 거거든요? 뭘까요? 힌트. 그룹 바이 뒤에는 여러분 where를 쓰면 된다, 안 된다? 그쵸? 안 되죠. 그럼 뭐 써야 돼요? having을 쓰셔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그동안 배워왔던 거. 어쨌든 having으로 바꾸고 검색을 했더니 제대로 나오네요. 근데 헤비 유저가 뭐 2명밖에 안 되나 봐요. 네, 어쨌든. 그래서 뭐야? 헤비 유저는 누구다? 760849랑 30900122구나.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걸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는 이건 아니었어요. 뭐였죠? 헤비 유저가 등록한 공간에 정보를 아이디 순으로 조회하는 SQL 문을 작성해 달래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요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 아니에요? 요거. 그래, 딱 여기 나온 거네. 이게 답으로 나오면 되겠네요, 여러분. 마침 이 예시랑 똑같네요. 이 두 사람이 빌린 공간에 대한 정보. 요게 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칼럼을 조금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칼럼이 호스트 아이디랑 카운트 별이 있잖아요. 카운트 별은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요 세 가지 칼럼을 봐주면 됩니다. 그죠?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써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일단 저는 조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조인. 근데 조인이 뭐예요, 여러분? 조인. 분리되어 있는 테이블을 조회할 때만 통합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테이블을 통합하는 게 조인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테이블이 1개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우리 테이블 1개여도 조인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죠? 셀프 조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셀프 조인 어떻게 쓰나요? 실제로 쿼리 안에 셀프 조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냥 이너 조인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다만 똑같은 테이블이 2개이기 때문에 그 2개를 꼭 뭘로 구분을 해줬어야 됐었다? 별명으로 꼭 구분을 해줬어야 됐었죠. as하고 쓰는 그 별명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줬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방금 셀렉한 이 결과 있잖아요, 여러분. 얘를 하나의 테이블로 볼 거예요. 얘를 하나의 테이블로. 오케이? 얘를 괄호 안에 조금 담아줄게요. 헷갈리니까. 얘 테이블 이름을 as하고 h? h 이렇게 별명을 지어줄게요. 얘는 이렇게 밀어두고 여기다가 원래 테이블을 한번 적어봅시다. 원래 테이블. select all. 그럼 원래 테이블 이름은 places였죠. places는 별명을 p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다가 join을 해줄 거라고 했었어요. 그죠? inner join. 한 다음에 여기 뒤에 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테이블 이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테이블로 뭘 쓰겠다? 여기 밑에다가 우리가 아까 해놨던 거. 이것도 지금 테이블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테이블이잖아요. 그죠? 얘를 테이블 들어갈 자리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그쵸? 이게 조금 헷갈리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지금 여기 테이블 들어갈 자리에 이 쿼리를 넣은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테이블 들어갈 자리에 쿼리를 넣었다? 그럼 이건 무슨 쿼리죠? 스칼라 서브 쿼리예요? 아니면 인라인뷰 서브 쿼리예요? 네. 민우님, 이거 두 개의 서브 쿼리 중에 어떤 서브 쿼리일까요? 스칼라? 아니면 인라인뷰? 뭘까요? 이거는 인라인뷰입니다, 여러분. 인라인뷰. 왜냐면 인라인뷰가 뭐였다? 임시 테이블 만드는 거. 지금 임시 테이블 하나 만든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뭐 그냥 항상 인지하고 있진 않아도 되는데 이따가 시험 볼 거라서 알려드린 거예요. 어쨌든 테이블 두 개를 조인을 할 거예요. 조인할 때는 뭘 꼭 달아줘야 되죠, 여러분? 조건을 꼭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죠? 온 어떤 거? P의 뭐랑? 지금 P가 이 원래 이 테이블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얘가 P고 얘가 H네요. 근데 P랑 H랑 뭐가 똑같아요? 딱 봐도 호스트 아이디가 똑같은데요, 여러분. 그죠? 호스트 아이디가 똑같잖아요. 호스트 아이디. 저걸 적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P의 뭐랑 호스트 아이디랑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만든 이 테이블은 H였어요. 그래서 H의 뭐랑 호스트 아이디랑 이렇게 똑같은 거를 보여줘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거를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코드를 실행을 했더니 이게 뭐야? 이거 우리가 원하는 정보 맞나요, 여러분? 맞긴 맞는데 여기에는 정보가 너무 투머치예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칼럼 딱 3개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어떤 것만? 여기 맨 앞에 이 3개만. 얘네만 있으면 돼요. 여기는 뚝 잘라도 된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둘이 합친 거에서 모든 걸 다 보는 게 아니라 나는 P의 모든 것만 다 볼 거야. 그럼 P.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H랑 P랑 조인을 하긴 했는데 난 H 결과는 안 봐도 돼. P만 볼 거야. 이렇게. 그리고 코드 실행을 해보시면 네,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어렵죠, 여러분 이거. 이거는 그냥 인라인뷰 서브 쿼리 쓰는 거 제가 알려드리려고 어려워서 같이 푸는 거예요. 어려워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막 안 풀린다고 해서 어떻게 난 망했나봐, 난 뭐 이미 글렀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어려워서 같이 한 거, 오케이? 전혀 못해도 됨. 그리고 서브 쿼리 잘 안 씀. 근데 뭐 이렇게 조금 써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이 문제가 조금 그래요. 여기 질문하기 같은 거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나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시면 서브 쿼리 안 쓴 답이 없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봐보세요. 서브 쿼리 안 쓰고 푼 답이 없습니다. 어쨌든 제출로 채점하기 누르시면 뭐 정답이라고 뜨네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이거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이제 수업 진행할게요.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우유와 요거트가 담긴 장떡. 얘도 마찬가지로 썸머 윈터 코딩이라는 어떤 코딩 테스트에 실제로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얘는 레벨 4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요. 그리고 어려우니까 같이 푸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하면서 그 막 자괴감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를 조금 읽어주세요. 여기도 테이블이 1개입니다. 얘가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효성님은 왜 안 오셨지? 여러분 이렇게 수업을 안 나오시면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선생님으로서 꼭 출석을 해주세요. 출석을 못할 것 같으면 꼭 알려주시고요. 네, 문제를 읽어주셨을까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저희가 마트에 가가지고 장바구니에다가 물건을 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카트 아이디, 내가 들고 있는 이 카트가 몇 번인지랑 거기 안에 담는 그 물건들의 뭐 이름이랑 그리고 걔네들의 가격 뭐 이런 거를 적는다고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뭐 마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물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의 카트를 조금 보고 싶은 거죠? 우유도 사고 요거트도 산 사람을 보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나는 몰라, 머리 아파, 저런 거 다 모르겠고 일단 테이블이나 조회해볼래. 이게 우선이에요. 알겠죠? 막 조건부터 먼저 적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카트 프로덕트라는 테이블을 먼저 조회를 한번 해보겠다.
조회했더니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네요. 뭐 엄청 많네. 몇 개야?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시리얼 샀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야채를 사고, 뭐 소세지 산 사람도 있고, 뭐 화장지도 사고, 뭐 돼지고기도 사고,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커피도 사고, 케첩도 사고, 막 이런 식으로 그 품목이 다 적혀 있는데 이제 이 품목이 다 한 개씩 적혀 있네요. 그쵸? 왜요?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83번인 사람이 몇 개 샀어요? 83번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오우씨. 83번이 여러분 이만큼 샀어요, 이만큼. 근데 이만큼을 네임 안에다가 그냥 쉼표로 이어붙여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우리 저번에 여러분 정규화 배울 때 제일 정규화에서 그 아이유의 직업이 뭐 가수, 작곡가, 배우 이런 식으로 막 3개 연달아서 적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다 나눠서 진짜 한 개씩 딱 따로따로 나눠서 적은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나는 궁금한 거 그냥 우유랑 요거트 산 사람 이것만 궁금해요. 그쵸? 그래서 어떤 조건을 걸어줄 거냐면 네임이 뭐인 거? 밀크인 거랑 아이고 밀크 아이씨 뭐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으면은 이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유랑 요거트 동시에 구입한 사람 찾고 있잖아요, 그죠? 동시에 구입한 거니까 밀크인 사람 그리고 요거트인 사람 이렇게 검색하면 되겠네. 이러고 실행을 해보면 나온다 안 나온다? 자, 안 나오죠? 왜 안 나오죠? 그렇지. 네, 완벽해. 왜냐면 이거 지우고 다시 실행해보면 여러분 지금 네임 값에는 데이터가 하나씩만 들어가 있어요. 그쵸? 하나씩만 들어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동시에 밀크이면서 동시에 요구르트일 수는 없다 이거죠. 그쵸? 요런 아까 전에 걸었던 이런 조건은 말이 안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5월로 찾으면요 여러분 5월로 찾으면 5월로 찾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기는 하는데 얘는 이제 어떤 결과인가요? 요거트 산 사람 따로, 밀크 산 사람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결과들을 잘 합쳐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우유랑 요거트를 동시에 산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결과를 잘 분석을 해보시면 지금 286번은 요거트도 사고 밀크도 샀네. 그러면 286번은 맞네. 그죠? 그 다음에 287번은요? 밀크만 샀네요. 그럼 얘는 탈락. 자, 448번은요? 이 사람은 우유 2개랑 요거트 하나를 샀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합격.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여러분, 밀크랑 요거트가, 하나의, 뭐랄까, 하나의 로우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쵸? 데이터 다 나뉘어져서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유도 가지고 있고, 요구르트도 가지고 있는 카트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가 이 문제의 관건이었죠. 그쵸? 어때요, 여러분, 이 문제? 조금 꽤 생각할 거리가 있지 않나요? 그쵸? 꽤 어렵죠? 꽤 어려워요. 물론 답을 알고 나면 나중에는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딱 처음 봤을 때 바로바로 풀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쵸?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코딩 테스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려운 게 맞고요, 여러분. 코딩 테스트를 풀 정도가 되려면 이제, 거의 완성된 단계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 배우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게 맞으니까. 어려워서 푸는 거니까 너무 뭐 이제 주눅들지 마시고. 어쨌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볼까요, 여러분? 아이디어가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맨 처음에 뭐가 떠올랐냐면 조인 해볼까? 또 조인이 떠올랐습니다. 왜냐고요? SQL의 80%는 조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잘 다루느냐 마느냐가 모든 걸 결정한다니까요. 조인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아까도 말했다시피 조인은 테이블 여러 개를 합치는 건데 얘는 테이블 지금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안 떠오르죠. 그죠? 그렇지만 조인을 이용하면 우리 조인 중에 이제 똑같은 테이블 2개 합치는 셀프 조인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죠? 셀프 조인이라는 거를 이용하면은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요.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우유 가진 사람들만 모은 자꾸 사람이래. 우유를 넣은 카트들만 모은 그런 테이블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구르트를 카트에 넣은 사람들만 모은 이런 테이블 하나 모아서 이거 2개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요 교집합 이거를 찾아줄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쉽지 않을까요? 그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요? 지금 2개의 테이블을 합쳐야 되는데 하나의 테이블은 우유 산 사람, 하나의 테이블은 요구르트 산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뒤에 뭐 요구르트 이런 거 빼고 요것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우유 산 사람만 찾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 테이블을 묶어서 제가 뭐 M이라는 별명을 붙여줄게요. 이 테이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as M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한테 또 필요한 거. 이번에는 요구르트 산 사람. 이거를 복붙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여기 밀크 말고 요구르트인 사람. 이렇게 하면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더 잘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잠깐 얘 지우고 얘만 실행해보면 별명 지우고 실행을 해보면 얘는 뭐가 나온다? 이제는 요구르트 산 사람만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테이블 2개 만든 다음에 이제 얘네를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조인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select all from 한 다음에 from 뒤에는 뭐가 들어가죠? 테이블이 들어갔었죠? 그쵸? 그 테이블 들어갈 자리에 맨 위에 내가 만들어놨던 그 테이블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조금 헷갈리니까 테이블은 한 줄에 이렇게 적겠습니다. select all from 뭐 아티클 같은 것처럼 여기에다가 테이블을 이렇게 적은 거죠. 그리고 그 테이블 별명은 M으로 하기로 결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join 할 거니까 inner join 써주시면 되겠네요. inner join.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inner join 뒤에도 테이블 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 뭐 이런 거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이것도 헷갈리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join 할 때는 꼭 뭘 써주셔야 된다? 조건을 걸어주셔야 되고요. 저기 뭐야. 우유 산 사람이랑 여기 뭐야. 요구르트 산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 자꾸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아무튼 여기 교집합의 조건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당연히 카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지금 하나의 카트에 우유랑 요구르트 둘 다 들어갔냐 이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카트 아이디로 걸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오케이? M. 카트 아이디랑 그리고 요구르트 산 사람의 카트 아이디랑 똑같은 거. 요걸로 검색해보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나온 결과를 보시면 어떻게 나온다? 여기 카트 아이디가 둘 다 286이거든요. 그죠? 286인 사람이 지금 우유도 사고 요구르트도 샀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8437 그리고 11090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우유도 사고 요구르트도 산 사람들이죠. 그리고 조금 여기서 너무 중복되는 데이터가 많아? 나 좀 정제해서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유 산 사람의 뭐랑 카트 아이디랑 그 다음에 네임 그러니까 우유 샀다 이런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요구르트 산 사람도 뭐 샀는지 네임 이런 거 보여줄까요? 조금 내가 보고 싶은 컬럼만 딱 선택해가지고 봤더니 이렇게 이쁘게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카트에 뭐뭐 담겨있는지가 나오는데 이제 우유랑 요구르트 둘 다 담은 이런 사람이 나온다 이거죠. 그쵸?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다시 읽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저런 정보 중에서 뭐만 또 보고 싶다. 뭐만 보고 싶다 이거. 장바구니 아이디만 보고 싶다는데요, 여러분. 그죠? 그럼 뭐 M. 카트 아이디 얘만 남기고 다 지우면 되겠는데요? 밀크, 요거트 이런 정보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 결과는 또 장바구니 아이디 순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저거는 정렬해달라는 소리네요. 올더 바이 장바구니 아이디 M. 카트 아이디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아이디 순으로? 그러면은 뭐 오름차순이라는 거야? 내림차순이라는 거야? 뭐 오름차순인가? 대충 아무튼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카트 아이디만 나오면 된다. 이렇게. 그쵸? 네. 이걸 한번 제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나 안 맞나? 네, 그러면 뭐 맞다고 나오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셀프 조인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고 이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고 이 정도는 풀 줄 알아야 돼요. 이러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어려워서 같이 푸는 거라고 했어요. 알겠죠? 이 정도가 코딩 테스트에 나오는구나. 어렵죠, 여러분 이거. 어렵죠. 그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하고 끝날 줄 알았겠지만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볼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싹 날릴게요. 여러분은 뭐 보기만 하셔도 되고 한번 풀었으면 됐습니다. 보기만 하셔도 되고 저만 풀 테니까 뭐 보셔도 되고 따라해 보셔도 되고. 이따가 시험 볼 거는 이런 거랑 다른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커리문을 접는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허리문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올바른 걸 고르거나 안 올바른 걸 고르기 이런 거. 아무튼. 자, 다른 방법을 이용해 볼 건데요. 여기서 그냥 카트 프로덕트 검색해 봤을 때 조금 짜증나는 점이 뭐였죠, 여러분? 이 네임이라는 칼럼 안에 데이터가 한 개씩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짜증나는 거였죠. 그죠? 만약에 한 카트당 산 목록이 그냥 짜라가 이렇게 나온다면 시리얼 한 다음에 멀티퍼포즈 서플라이 그 쉼표 한 다음에 베지터블 쉼표 소세지 쉼표 베지터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유랑 요구르트를 둘 다 사는 사람을 찾기가 조금 쉽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서로 다른 행으로 나온 거를 하나로 합쳐서 쉼표로 구분해가지고 하나로 합쳐서 여기 이렇게 여기 컴마 어쩌고 컴마 어쩌고 컴마 어쩌고 이런 식으로 다 합쳐서 내보내주는 그런 함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뭐 이제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얘는 뭐냐면 여러분 구글에다가 이거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룹 콩캣이 뭐였는지 기억나실까요? 콩캣 이따가 우리 볼 시험에도 나오는데 콩캣은 문자열을 이어 붙이는 거였거든요. 기억나세요? 뭐 안 나셨으면 지금 다시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룹 콩캣이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여기 맨 위에 나오는 블로그에 잘 나와 있는 이렇게 지금 서로 다른 행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결과가 이렇게 수박, 사과, 바나나, 사과 이렇게 이거를 쉼표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로 내보내주는 이런 놈이 그룹 콩캣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봤더니 그룹 콘캣 한 다음에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는데요? 여기 칼럼, 합치고 싶은 칼럼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그룹 바이 한 다음에 뭘로 묶을 건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프루트하고 이 4개가 합쳐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합치는 기준. 그러니까 여기 4개 합치고 뭐 여기는 뭐 3개 합치고 여기는 2개 합친다고 했을 때 뭐를 기준으로 합치는지 그 기준 칼럼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이런 거 당연히 몰라서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러면서 검색해봤는데 나온다? 그럼 그거 쓰면 되는 거예요. 원래 코딩 테스트 할 때.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룹 바이 먼저 적어줄게요. 일단 어떤 거 기준으로 묶고 싶은 거죠? 당연히 여러분. 카트 아이디 기준으로 묶고 싶은 거죠. 그죠? 그룹 바이 카트 아이디를 한번 적어줘 볼 거고요. 그다음에 보고 싶은 칼럼은 아까 그 블로그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2개의 칼럼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는 카트 아이디랑 어떤 칼럼만 볼 거야? 네임 칼럼만 볼 거야. 근데 이제 네임 칼럼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볼 거라고요? 그룹 콩캣 해가지고 볼 거예요. 알겠죠? 그룹 콘캣이라는 함수 안에 네임 칼럼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잘 나오나 그게? 했더니 세상에나 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 너무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죠? 아까 전에 83번이 이거 다 산 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행으로 구분되어 있던 이 결과들을 하나의 행으로 다 합쳐서 보여줬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테이블을 제가 이렇게 정리했으면요. 이제 이 문제를 푼다? 그럼 그거는 조금 쉬워져요, 여러분. 그건 조금 쉬워져요, 여러분. 왜요? 이번에는 이제 뭐래요? 우유와 요거트를 동시에 구입한 장바구니가 있는지 그럼 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쟤는 어떤 조건을 걸어줘야 될까요? 일단 그룹 바이 D니까 where 말고 having 써셔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요거 그룹 콩캣 저 칼럼에 있는 애가 누구를 포함하는 거? 밀크를 포함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적으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지금 이 칼럼 중에 밀크 하나만 있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애는 없잖아요. 그죠? 는을 쓸 때는 완벽하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밀크만 있는 거 말고 밀크가 포함되어 있는 거 이런 거 검색하려면 는 말고 뭐 써주셔야 된다? 네. like죠, like. 그죠? like 검색할 때 like잖아요. 밀크가 포함된 거를 하고 싶기 때문에 퍼센트 사이에 밀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밀크까지만 쓰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하고 봤더니 이제 나온 애들은 꼭 밀크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아이씨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있네 밀크 여기 있네 밀크 여기 287 저 사람도 여기 샀네 밀크 샀네 그죠? 448 저 사람도 밀크 샀네 그지?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우유만 산 사람 말고 요거트도 산 사람 보고 싶은 거니까 어떻게 한다? 조건을 하나를 더 추가해야겠는데요 그죠? 이렇게 밀크 대신에 이번에는 뭘 쓰면 된다? 요구르트 그리고 여기 사이는 or로 이어줄까요? and로 이어줄까요? 뭐 헷갈리면 둘 다 해보면 되고요. 근데 and로 이어줘야 되겠죠. 그죠? 우유 도 있고 요구르트 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진짜로 여기 나온 사람들은 우유랑 요구르트 둘 다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밀크, 요구르트 어딨어? 여기 있다. 요구르트. 448번도 여기 요구르트, 밀크 맞죠? 578도 밀크, 요구르트 둘 다 있는 사람은 잘 검색이 됐군요. 그쵸? 그래서 이게 맞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문제를 다시 잘 보시면 이런 애들의 뭐만 보고 싶다. 그 장바구니 아이디만 보고 싶다. 장바구니 아이디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컬럼을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아, 나는 뭐 샀는지는 궁금하지 않아. 밀크랑 요거트 샀으면 그냥 장바구니 아이디만 보여줘. 이렇게. 그죠? 컬럼 지우고 조회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냥 컬럼 하나만 지워진 것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장바구니 아이디 순으로 올더바이까지만 해주면 되겠네요. 올더바이 카트 아이디. 오름차순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했더니 예, 잘 나오고요. 이거 제출 한번 해보면 정답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함수도 있었다. 근데 여러분, SQL에서 사용하는 진짜 엄청 수많은 모든 함수를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쵸? 엑셀 잘 다루는 사람도 엑셀에 있는 함수 몇백 개 다 알지는 못할걸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그냥 문제 같은 거 풀면서 그때그때, 이런 함수가 있었어. 하고 배운 다음에 다시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코딩 테스트 할 때는 그룹 콩캣이라는 이름이 기억이 날 리가 없겠죠, 당연히. 근데, 뭔가 합치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그걸 검색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코딩 테스트 조건 나와 있는 거 보셨죠? 구글 검색 가능하다고. 코딩 테스트 할 때 여러분 구글 없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그런 회사도 있어요. 구글 검색을 막는 회사도 있긴 한데 대체로 막지 않습니다. 아무튼 검색해서 하시면 된다니까요. MySQL, 데이터 합치기 이런 거 검색해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 있다고 소개해드리려고, 그리고 코딩 테스트에서 보는 문제의 난이도가 이 정도다라는 거 소개해드리려고 두 문제 같이 풀어본 거고요. 못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무서운 거는 이제 정답률이 꽤 높죠. 방금 저희가 풀었던 두 문제의 정답률이 70%? 그럼 100명에서 봤는데 70명 맞췄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완성된 단계가 된다면 이 정도는 조금 풀 수는 있어야 된다. 지금은 완성된 단계일 리가 없고요. 여러분, 우린 지금 배우는 단계잖아요. 이걸 어떻게 잘해요? 네, 아무튼 예. 그래서 여러분, 잠깐 지금 2시 54분이 됐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쉬었다가 개념 몇 개 배우고 시험 볼 거예요, 여러분. 쉬세요. 3시 5분까지. 이게 뭐지?